안녕하세요, 미작가 소명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만들기 귀찮은 판 작업을 해볼 겁니다. 미리 잘라둔 흙을 가져와 명암의 사이즈를 재줄 준비를 해줄 겁니다. 네, 오늘은 명암 꽂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명암 꽂이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사이즈를 재야겠죠? 차근차근 재줍시다. 생각보다 흙의 수출이 작기 때문에 신중하게 놓는 것들을 재고 어떻게 할지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명암 꽂이의 옆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중에 가마에 불을 견딜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중 두 가지가 괜찮더라고요. 간단한 스케치를 세세하게 그려주고 본격적으로 흙을 밀어 판을 만들어 줄 겁니다. 판을 만들 때는 싱싱함도 좋지만 적당히 딱딱한 흙도 나쁘지 않습니다. 밀대로 흙을 밀어줄 때 들러붙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딱딱한 흙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흙을 밀기 위해선 천을 깔아줘야겠죠? 깔아줍시다. 천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놓아주고 계속해서 힘을 주며 밀어주면 됩니다. 팔 운동하는 느낌도 나고 좋네요. 일정한 힘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육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목표로 운동을 적어놨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새해 목표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하겠죠. 여러분들은 목표를 설정하셨나요? 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계속해서 같은 동작만 나오고 있죠? 실제로 제가 팔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래서 제가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 하루빨리 요가를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보이네요. 판이 매끈한지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살짝 떼어서 봐줄 겁니다. 판 작업을 할 때는 흙판의 두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재어주며 진행하였습니다. 0.5cm 정도가 나오면 적당하게 잘 민 겁니다.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해주고 가져가서 살짝 말려주고 오겠습니다. 이제 다음 판을 밀 준비를 할 겁니다. 손을 깔아주고 흙을 가져와 놓아줍니다. 여러 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판에 맞추어 흙판을 밀고 또 밀어서 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밀대로는 잘 밀어지지 않아서 큰 밀대를 가져와서 다시 밀어주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밀렸네요. 이제 근접한 도구들은 다 치워주겠습니다. 다음은 길쭉한 쇠자로 원하는 명암 꽂이 크기 스케치를 올려줄 겁니다. 이번 스케치는 전칼로 진행해주겠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원하는 걸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맞춰준 대로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총 4가지의 디자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 2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만드실 때는 작게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하면서 숫자도 같이 적어주었는데요. 숫자를 적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고 진행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한 선까지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제 다음 단계를 할 차례란 겁니다. 스케치가 완료되었네요. 이제 나무판 2개를 가져와 망가지지 않게 하나씩 차례대로 놓아줄 준비를 할 겁니다. 각각 판에 하나씩 올려주고 평평한 면을 위해 하나씩 정리를 해준 뒤에 다음 단계를 위해 말려주고 오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판이 잘 말랐는지 확인하고 틀어지거나 갈라진 곳은 없는지 숫자는 맞게 적었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주고 배치를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 작업은 정확히 7시에 끝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디자인은 총 4가지로 명암보다 큰 디자인 혹은 명암보다 작은 디자인 2개로 일단 진행해보았는데 2개만 살아남았더라고요. 화면 속 이 사람은 4개가 나올 생각에 싱글벙글하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계속 해봅시다. 작은 햄스터들은 쪼물쪼물 만들어 준비를 해주고 이제 붙일 준비를 하기 위해 자른 판들을 다듬어 줄 겁니다. 하나씩 세세하게 다듬어 줍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차례차례 꼼꼼하게 정리 및 스크래치를 내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작업하고 남은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경험이 쌓이는 거겠죠. 날카로운 전칼로 전체를 다듬고 스크래치를 꼼꼼하게 내줄 겁니다. 꼼꼼하게 내지 않는다면 기물에 금이 가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스크래치를 냈으면 다음 단계인 붙이기를 해야겠죠. 이번에도 저의 단짝 슬립을 가져왔습니다. 슬립을 붓에 듬뿍 묻혀주고 스크래치를 낸 기물 위에 듬뿍 묻혀줍니다. 반건조가 된 기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묻혀야 합니다. 맞닿은 면 모두 슬립을 붙여준 뒤에 꼼꼼하게 슬립을 바른 두 면을 꾹 눌러서 붙여줍시다. 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보다 기물이 잘 안 붙기도 하고 자칫하면 갈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경험 중에 일부로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도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같은 방법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스크래치를 양면에 내주고 슬립을 발라서 양면이 젖을 정도가 되면 꾹 눌러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하나의 기물이 완성됩니다. 다행히 붙이면서 그만까지 않았네요. 하지만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더 꼼꼼하게 만져주겠습니다. 다 되었으니 놓아주고 이제 햄스터를 붙일 준비를 해줄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동작이죠. 스크래치를 내주고 흙물을 묻히고 붙인다. 이 세 가지의 동작을 반복해서 햄스터를 붙여주면 가장 첫 번째 기물이 완성됩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돌려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물이 하나가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폐기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기물은 어디서 폐기되냐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했는데 조금 실패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건데.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주겠습니다. 다 완성되었네요. 이제 말려주고 오겠습니다. 다음날입니다. 이제는 이 평평한 면들을 다듬어 줄 겁니다. 바로 물칠로 말이죠. 물칠은 기물을 부드럽게 하고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지만 적당하게 사용하면 사용감이 좋은 기물이 만들어지죠. 특히 이런 직각 형태의 기물이라면 삐뚤어진 것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기물을 다듬을 때는 스펀지에 물기를 쭉 짜고 작업을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물은 반건조 형태의 기물이 갈라지게 만들어주는 조미거든요. 이제는 기물의 평행에 맞춰줄 겁니다. 일자무항에 반듯한 물체를 얹어 놓아줄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라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디자인도 직각 형태로 맞춰주지 않으면 제 마음에 들지 않을 거니까요. 이제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줍시다. 마지막 기물까지 다듬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작업들은 너무 짧거나 잘려나가서 영상엔 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려주고 다듬어준 뒤에 이렇게 바로 초벌과 제거를 진행해준다면 완성입니다.